안녕하세요. 저는 사계절 출판사 편집장 김태희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청소년 문학의 최근 경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청소년은 극한 직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팬데믹이라는 인류 대전환기에도 공부를 해야 하고 수능을 봐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들이 조금은 숨통을 트이게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우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문학은 사실주의 성격의 순문학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서 SF, 퀴어, 추리, 공포 등 장르 문학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학 역시 일반 문학 못지않게 주제와 장르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학은 어른과 아이의 경계, 주변인, 소수자, 마이너리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기성체제를 더 세심하게 포착해내는데 한몫합니다. 그러기에 체제 수능적인 주제보다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제들을 담아내기에 적합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청소년 소설은 최근 이런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조오리 작가의 오사랑입니다. 올해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데요. 막연하게 유튜버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 오사랑이 타투이스트를 꿈꾸며 확실한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이솔이란 소녀를 만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솔은 성소수자로 그려지고 오사랑은 성적 지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가 됐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소녀인데요. 오사랑이 이솔을 좋아하게 될수록 학교엔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고 오사랑은 처음 겪는 집단 따돌림과 SNS상에서의 인신공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랑이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 시달리기 싫어 가출을 결심합니다. 아예 이솔이랑 멀리 떠나기로 하지요. 뭔가 돈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려고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던 사랑이는 뜻밖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아빠 말고 친부는 따로 영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보내온 생일 카드와 선물들을 보며 사랑이는 친아빠가 있는 런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친아빠 쉽게 만날 수는 없겠지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에 사랑이는 독립된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는 어른이 되고자 합니다.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텅 비우며 지켰는데 이 사람은 다 가진 채로 지켰구나. 어른이라 그런 걸까? 아니다. 모든 어른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기의 정원이 있는 어른이 되는 거지? 오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건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게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사랑은 더 이상 친구들의 따돌림에 울기만 하던 친구가 아닙니다. 런던에 남기로 한 이솔 역시 타투이스트로 자립할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기다워질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책 뒷부분에 루시드 폴의 오 사랑이란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면 잘 어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오리 작가는 말합니다. 남에게 상처 입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우리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청소년 문학의 레전드라 부를 만한 이금희 작가의 허구의 삶입니다.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요. 이금희 작가는 2004년 유진과 유진을 시작으로 청소년 소설 분야에서 꾸준하게 자기 변신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최근엔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나 알로하 나의 신부들이라는 역사 청소년 소설로 또 한 번의 변신을 했고요. 허구의 삶 역시 평행세계라는 SF 소재를 사용한 신선한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두 소년이 등장합니다. 허구와 상만이라는 소년인데요. 허구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부잣집 아이고요. 상만이는 삼촌네 쌀집에 얹혀 살면서 쌀 배달을 하는 친구입니다. 작품의 시작은 허구의 장례식을 알리는 고등학교 동창생 단톡방입니다. 그러면서 허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허구는 구라는 외자 이름이자 실제가 아닌 픽션, 허구를 뜻합니다. 허구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제천으로 전학 온 허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마음대로 지어서 들려주곤 합니다. 상만이는 허군의 쌀 배달을 갔다가 허구와 친해지고 그 뒤로 허군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상만이는 허구가 쓴 여행자 K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공모전에 내고 상까지 받게 됩니다. 여행자 K는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과거와 미래,
다양한 평행세계를 오가는 시간여행자 이야기입니다. 상만이는 뻥쟁이 허구가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평행세계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잘 활용해서 두 사람의 인연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17살부터 49의 나이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엮이며 상만은 허구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불안해하죠. 이게 온전한 내 삶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소년의 성장담은 우리에게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삶에 끌려다닐 것인가 선택하게 합니다. 작가는 이 책을 강연에서 만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어떤 어른이냐는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다가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영희 작가의 현아의 장풍입니다. 최영희 작가는 지금 한국 청소년 소설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정표를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독자에 최적화된 글을 쓰면서도 성인이 읽어도 재미있고 공감할 만한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SF, 로맨스,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 문학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아의 장풍은 아직 청소년 소설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은 SF, 액션, 판타지,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현아라는 주인공 소녀가 장풍이라는 능력을 갖게 된 이야기입니다. 현아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혼자 자취를 하게 된 소녀고요. 학교에서도 그닥 존재감이 없지만 오직 하나, 아이돌 덕질로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해체한다는 소식에 소속사에 항의하러 갔다가 우연히 장풍을 쏘게 됩니다. 그 앞에 모여있는 청소년들에게 가래침을 뱉은 아저씨를 향한 분노가 강력한 장풍이 되어 날아간 거지요. 이 장풍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최영희 작가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세계관 하나를 설계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설계자라는 전능한 절대자 집단이 지구를 설계했고 인간의 존재값을 설정해 문명을 이루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로 평범한 인간이 설계자의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현아입니다. 현아에게 설계자의 에너지와 무도인 최배달의 데이터가 흘러들어오면서 장풍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아는 설계자 세계에서는 오르 X로 불리지만 현아를 제거하기 위해 온 미카라는 청소년 설계자는 현아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현아는 장풍을 자신을 위해 쓸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홍익인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설계자가 현아를 제거하러 오고 이제 미카는 현아 편에 서서 현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둘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부터 뉴욕, 호주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누비는 슈퍼히어로 영화급의 스케일과 지구인과 저 세계 존재의 사랑이라는 신선한 조합이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백온유 작가의 유언입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언니는 동생을 창밖으로 던지고 죽습니다. 다행히 어린 동생을 받아준 어른이 있었기에 아이는 살았고 17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유원. 유언을 받아댔던 아저씨는 오른쪽 다리에 큰 충격을 입어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니의 기일마다 유언네 집을 찾아와 가족을 부담스럽게 하지요. 유언은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눈길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기를 대신해 죽은 언니의 동생으로 기억된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간 유언은 그곳에서 수연이라는 아이를 알게 됩니다. 수연은 생기부 활동 점수에 상관없이 온갖 봉사활동을 도맡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연의 동생 정연과도 유언은 친해집니다. 유언은 수연이에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고 수연 역시 자신과는 다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수연의 정체가 드러나고 유언은 또 한 번 출렁입니다. 수연이 왜 그렇게 봉사활동에 집착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유언은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수연과 정연을 놓지 않지요.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은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시적이지요. 이 작품엔 수지와 한민이라는 소녀와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한민의 안내견 마르첼로도 나오지요. 19살 수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해도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행복한 세계에 살던 수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타인의 어설픈 동정을
장애도 남이 갖고 있지 못한 또 하나의 능력이라는 멋진 말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지와 마찬가지로 한민도 색을 못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지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작품엔 개성 강한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수지의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몸치장을 하고 남자친구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고요. 죽기 전에 굉장히 멋진 유서와 묘비명 후보도 12개나 정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지의 엄마는 수지를 임신하자마자 남편이 집을 떠났는데도 시어머니 옆에서 하숙집 식구들을 건사하며 수지를 키워냅니다. 온갖 희생과 모성의 아이콘이 될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수지를 떠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며 수지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다가도 한 번쯤은 더 늦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할머니와 엄마도 없이 처음엔 힘들어하지만 수지는 홀로 일어섭니다. 한민과 마르첼로와 우정을 나누며 조금씩 자립해 나가지요. 제가 소개해드린 5권의 청소년 소설은 최근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주목할 만한 작가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5권 모두 나다움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다움입니다. 최근에 나다움 책 관련해서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중 한 권이 바로 이 걸스토크입니다. 책 부제가 말해주듯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화가이다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써나간 책입니다.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